네,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가 그만큼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지지난 해부터 계속 급등하면서 뭐 요 근래는 좀 가격이 주춤하긴 했어도 그래도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목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들이 사실상 뭐 비단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주택부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또 토지, 뭐 주상복합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때 뭔가 지금 주택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또 내가 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상품별 투자 유의사항 이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가장 좋아하시는 상품일 겁니다. 상가주택입니다. 보통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또는 이제 저 자금 마련을 하셔서 내 집 마련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1층과 2층은 상가 점포를 현재 세를 놓고 또 3층이나 4층에는 또 세를 더 임대로 또 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그 최고층을 내가 거주하는 거주와 투자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상가주택을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주택을 내가 만약에 구입을 하시려고 한다 했을 때 매매가 협상이 들어가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또 중개인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매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도인이 현재 실제적으로 계약을 쓰기로 한 당일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쟁자가 워낙 또 많은 상품이다 한다면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저 접석 내가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웃돈을 더 주고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 가격에 사도 정말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분명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민을 하시되 결정은 짧게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짧게 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든가 또 배우 수요 또 임차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업체가 들어와 있다면 그 업체는 어떤 브랜드에 하다못해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 아니라 브랜드 커피숍이 들어와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임차인의 브랜드를 또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말로 확실하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투자 수익률 또 투자 대비 거둘 수 있는 투자 어떤 기본 기대 수익이 워낙 또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대규모 투자금이라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 얘기는 결정을 짧게 하라는 얘기죠. 충분하게 고민을 하되 결정을 짧게.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건물, 실제적으로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는 실제 리모델링을 해서 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건물 상태에서다가 임대를 놓는 건 좀 불안정하고 하니까 내가 손을 좀 봐야겠다 한다면 리모델링용을 또 매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변 상권인지 아닌지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도 임차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존의 임차인이 또 연장되는 경우 있겠지만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상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임대가 그만큼 잘 나가야지만 수익이 높아질 테니까요. 또 투자금에 맞춰서 매입한 상가주택을 상가로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상가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3, 4층 그 2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체 층을 다 상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신축용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매입을 한다. 내가 신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 다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가 잘 될 수 있는지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수월한지 이것도 따져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도로와 상황이 현재 연결돼 있는지 4m 도로인지 6m 도로인지 그 이상의 도로인지 그 도로에 따라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덥석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가 분양 받으시고 상가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주택까지 겸용을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라든가 오피스, 오피스와 오피스텔 또 따르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점포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보유 자산 가치, 이 물건 자체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것도 따라 보셔야 되고요. 또 현재 그 주변의 교통이, 주변 환경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넓은 도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새롭게 어떤 노선이 개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임대료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상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상권이 팽창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원활해집니다.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그 주변 환경들,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실제적인 상가나 오피스 복합 상권, 이런 것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상가나 복합 상권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는 시설들, 어떤 그런 건물들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다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입지에 따라 다르다. 입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 유흥주점 입주,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시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되게 시끄러운 데다가 조금 여러 가지 매일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재 층내 임차인 거주가 되는지 이거 따져보셔야 되고요. 매매 가격이 적당한지, 주변 시세보다 내가 적당하게 이 물건을 내가 사고 있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변 사례라든가 주변에 거래된 가격들,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물을 투자를 할 때 내가 요즘에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가 건물주 되는 게 사실상 뭐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투자를 할 때 현재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건물 투자 장점이 있다. 당연한 거죠. 임대소득과 자본 차익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도 더욱더 부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 차익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예인들이 건물들을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현재 건물들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본 차익입니다. 자본 차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이 되는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수익률과 현재 대출 이자를 따졌을 때 내가 현재 이자를 내고도 그만큼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투자 쪽으로 또는 토지나 비규제 상품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 쪽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 빌라 투자들 많이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후화된 어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도 9월 21일. 그래 당연히 이전에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고려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매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또 그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정말로 길게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빌라 투자는 뭐 1, 2년 안에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셔야 되고요. 또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준공된 지 20년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따집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을 선정구역은 현재 작년 9월 23일, 또 미선정구역은 올해 1월 28일, 2월 28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가는 것도 이 날짜로 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 28일 이전에 내가 매입을 했었다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지역에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재정비 사업 지구로 또는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빌라 매매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 봤을 때는 정비사 구역 지정 해제 구역이나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들이 많은가,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가 따져보시고요. 빌라 거래량은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했고요. 또 재개발 초기 빌라 매입으로 아파트 입주권 받거나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가 강점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길게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지가 정비사업 기간이 민간 재개발 사업인지 공공 재개발 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군지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그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올해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